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심해 탐사 기술의 정말 놀라운 발전에 대해서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기사가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심해 기술 강국으로 확 떠올랐는지 특히 그 유인 잠수정 분투자를 중심으로 해서요. 현재 상황하고 그 의미 또 미래 전망까지 잘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토대로 중국의 심해 탐사 역량이 그럼 진짜 어느 정도 수준인가, 또 이게 뭐 해양 연구나 자원 개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앞으로는 또 어디로 갈까, 이런 핵심 내용을 좀 알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기사에서 제일 먼저 딱 들어오는 게 중국 국무원이 2024년 12월에요. 그 유인 잠수정 분투자 있잖아요. 이걸 과학기술의 정점이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부분이었어요. 아, 네네. 독자 개발하고 완전한 유인 심해 잠수 기술 체계를 갖췄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네, 분투자 성과가 대단하긴 하죠. 2020년 11월이었죠? 그 마리아나 해구, 지구에서 가장 깊다는 거기서 19,099m 잠수에 성공했잖아요. 이게 중국 유인 심해 잠수 역사를 새로 쓴 거거든요. 야, 19,099m. 대단하네요? 네, 기사 보니까 2024년 말 기준으로 벌써 주요 해구 8군데를 탐사했고 잠수 횟수만 338번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뭐랄까 실제 운영 경험도 엄청 쌓였다고 봐야죠. 분투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사에서 다른 잠수정을도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어요. 그 7,000m급 교룡. 이건 뭐 전 세계 바다 99.8%를 다 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교룡. 또 4,500m급 심해용사. 이건 중심해 연구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은 안 타지만 1만 미터 넘게 들어가는 무인 잠수정 해투까지. 오, 라인업이 아주 그냥 판타네요. 네, 각자 역할이 좀 뚜렷하죠. 특히 교룡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성능 개선하고 국산 배터리까지 달고서 하루에 4번이나 잠수하는 세계 기록도 세웠다고 하니까요. 하루 4번이요? 와,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깊이 들어가는 걸 넘어서서 실제 운용 능력, 그 효율성 면에서도 대단한 수준이라고 기사는 평가하는 거죠. 연 80회 이상 잠수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기사에 따르면요, 6,000m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유인 잠수정을 가진 나라가 딱 5나라래요. 중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이렇게요. 아, 5나라뿐이군요. 네. 물론 미국은 워낙 예전부터 1960년대에 이미 1만 미터 넘게 들어갔었고, 일본도 6,500m 기록은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사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해요. 단순히 누가 더 깊이 갔냐, 이게 아니라 실제 1년에 탐사는 몇 번이나 하는지, 얼마나 자주 작전에 나가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운영 능력. 네. 거기다가 AI 기술이나 로봇팔 같은 첨단 기술 활용도, 또 샘플 채취나 정보 수집 경험 같은 걸 다 종합해보면 중국이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을 앞선다. 이게 기사의 분석이더라고요. 아,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네요. 단순히 한 번의 기록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용 능력과 데이터 축적. 맞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은 6,000m급 무인 잠수정 해미라는 있지만 아직 유인 잠수정은 없고요. 해밀의 탐사 결과도 사실 외부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다고 기사는 좀 지적하고 있어요. 네, 그런 점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은 또 국제협력에도 꽤 적극적이어서 인도네시아나 러시아랑 같이 공동 탐사대도 꾸리고 대서양이나 북극해 쪽으로도 탐사 네트워크를 막 넓히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대단한 잠수정들로 대체 뭘 하는 걸까요? 궁금해지는데 기사에서는 크게 4가지 역할을 얘기하더라고요. 첫째가 해양 지질 연구, 네, 지질 연구. 해저지도 만들고 지각 구조 연구하고 심지어 그 400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는 해저 화산, 열수 분출구라고 하죠. 거길 관찰하는 거예요. 아, 열수 분출구. 네. 두 번째는 생물 다양성 연구예요. 그 뜨거운 열수 분출구 주변에도 고온에 견디는 벌레라든가 유황세균 같은 특수한 생명체들이 살거든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런 애들을 발견하고 유전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라고 기사는 설명하고요. 세 번째는 환경하고 기후변화 연구. 심해가 또 탄소 저장 역할도 크잖아요. 아, 맞아요. 탄소 저장. 네, 그래서 바닷물 성분 변화나 해저 퇴적물 분석해서 과거 기후를 추적하거나 온실가스 순환 같은 걸 연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극한 환경에서의 기술 혁신 자체예요. 대기압 1100배 이런 압력에서도 센서가 잘 작동해야 하고 또 장기간 해저를 관측하는 시스템 구축 같은 거요. 정말 다방면이네요.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기사가 꽤 구체적으로 제시하던데요. 단순히 기술 하나하나가 아니라 여러 기술을 이렇게 막 융합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딱 그 방향이죠. 일단 1만 미터 수압 견디는 티타늄 합금 같은 신소재 개발, 이걸 또 국산화하는 데 힘쓰고 있고요. 동시에 더 섬세한 작업하려면 유연한 로봇팔 같은 거, 또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딥러닝 기반 기술 같은 것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화웨이나 텐센트 같은 IT 대기업들도 참여해서 가상 공간에다가 똑같은 잠수정이랑 해저 환경 만들어서 시뮬레이션하는 해양 디지털 트윈 기술로 운영비를 40%나 줄였다는 보고도 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능화, 무인화로 가고 있는 거죠. 와,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진짜 첨단 기술이 다 모이네요. 그럼 자원 개발이나 이런 쪽은요? 그쪽도 당연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스스로 석유나 가스를 탐사하고 개발하는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해수 온도 차이를 이용한 에너지, 수소 연료 전지 같은 신에너지 발굴도 같이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5G나 IoT 활용해서 원격으로 진단하는 시스템, 심해 관측망 구축하는 사업처럼 이게 정부 정책 주도하에 기술 연구랑 산업 응용이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림을 기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를 통해 보니까 와, 중국이 정말 더 이상 세계의 공장 이미지가 아니라 모방과 창조를 막 거듭하면서 이 심해 탐사라는 첨단 분야에서 굉장히 빠르게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그렇죠. 기사는 특히 중국의 그 AI 플러스 정책과 맞물려서 제조 역량, IT 역량, 국산화 역량 이런 걸 총동원해서 우주뿐 아니라 이제 심해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사는 중국 국무원이 분투자를 두고 과학기술의 정점에 올라 가치를 높였다 이렇게 자평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 마지막에는 이런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과연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을지, 미국의 패권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지켜볼 일이다. 그런 전망으로 마무리했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